우리 신의위원회 이건희 위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실제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방지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송환 주임도 함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공사에서는 김미지 대리님이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네. 김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프리랜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누리대학 프로젝트의 심재신 대표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의회에서 이제 김두현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유길이 센터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8분을 모시고 같이 이제 사회적 고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사회적 고용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낯선 주제일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희는 오늘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노출되었던 쉽게 말해서 4대 보험 들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이제 이 사회적 고용의 해법으로 사업 고용 협동조합이라는 해결책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는 대구 청년유니온의 이건희 위원장님이 먼저 주제 발언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위원장님. 네. 네,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온라인 의제 포럼 주제 토론을 맡은 대구 청년 유니온 위원장 이건희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청년 노동자의 현실과 고용 안전망을 위한 제안입니다. 10분간 주제에 관한 PPT 발제를 할 예정이고 오늘 발제가 토론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 순서는 청년 노동에 관한 현황과 문제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우선 이제 앞서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노동과 고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실 확진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청년들의 고용, 실업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청년들의 경우 그 타격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을 보시면 이제 청년 실업률은 2015년 이후에 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감 실업률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상 이제 26.8%에 달하는 실업률이 이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에도 이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좀 크게 하락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고용에 대한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채용 대비해서 실제로 채용까지 한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나 일자리 수도 전년 대비해서 10%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기 전에 구직 기간 동안 이제 구직 활동과 병행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매우 감소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직자 청년뿐 아니라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일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3월 대구 청년 유니온과 대구 청년 연대 은행 디딤이 조사한 결과에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79%가 정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 등 일자리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 피해가 발생한 것만큼 이제 또 심각한 것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그 대처를 위한 이제 제도나 정책이 없어서 대처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후에 청년 고용과 노동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고요. 사실 청년 실업 문제로 대표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는 비단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였지만 이런 그 큰 국가적 재난 이후에 더욱더 문제가 증폭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키워드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해 봤는데요.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취약 집단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피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제 청년,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 이제 기존에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한 집단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처럼 좀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 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 1차, 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노동시장의 형태는 이제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좀 1차 노동시장과 그 주변부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 2가지 영역에 있는 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토론 주제인 이제 사업고용협동조합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봤을 때 이제 크게 2가지의 그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특정한 사업주가 없이 이제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노동자 역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아닌 그 소득을 얻게 되는 그런 긱 이코노미 노동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등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불리는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특히 이 일자리에는 청년들이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제 긱 이코노미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이제 노동 조건이나, 그리고 삶의 조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관계 법률로서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좀 보호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정책 제안으로 작성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청년 유니온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제안한 노동 정책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일터 피해가 높은 청년들을 위한 좀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존의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4대 보험이나 주휴수당처럼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안전망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고용보험에 대한 이슈들이 이슈와 논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발적 퇴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좀 과도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을 좀 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사업고용협동조합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기존의 어떤 근로기준법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사업주가 사실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치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조금 고용 형태를 편법으로 회피해서 조금 본인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제 인건비를 좀 절감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처럼 고용 회피 방식에 대해서 플랫폼세처럼 이제 사회적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금 노동자보다 훨씬 이제 임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사실 일하는 시간과 임금에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보다도 이제 돈을 못 받는 프리랜서들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거리가 많이 감소해서 소득도 이제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 규정과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이제 전남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용 형태가 변화하는 것만큼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제로 청년들 프리랜서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좀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들의 좀 생계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조사했을 때 청년들이 대부분 필요한 정책으로 사실 기본소득을 꼽았거든요. 그만큼 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고용협동조합인데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업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창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기존의 이제 임금 노동자가 아닌 비전형 노동자들을 협동조합에서 이제 고용을 해서 그들이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과 같은 이제 좀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이 협동조합이 고용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실제로 뭐 프랑스나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협동조합들이 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뭐 조합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지원해 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발표라서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제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속에서의 노출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어떤 고용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셨던 그 사업 고용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토론의 구체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벨기에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나라들이 협동조합의 형태인데 이제 고용보험, 4대 보험을 넣어주기, 사회보험을 이제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의 그 협동조합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할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 예산이 집행하는 방식이 용역이나 보조금 형태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아까 기기 이코노미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앞서 설명하신 유럽의 사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처럼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 만드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마 협동조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이 사업구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협동조합의 전문가시죠.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유길이 센터장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센터님 이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개념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업자가 스스로 고용한다. 이런 개념이 협동조합을 봤을 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지 좀, 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유기리 센터장입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우리 협동조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 뭐 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직원 협동조합, 이렇게 그 협동조합에 소속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협동조합의 유형을 구분하는데요. 오늘 말씀 주시고 있는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고용하여 집단적인 방식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면 되시겠는데요.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했듯이 프리랜서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4대 보험을 들거나 어떤 그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고용이 되는 뭐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제법 많이 생겼거든요. 프리랜서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스스로가 낸 수익을 가지고 스스로가 직원으로서의 월급을 받아가고 그리고 4대 보험도 듣는 그런 협동조합들은 우리 대구에도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고용협동조합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특히 프랑스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한 2, 3년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견학을 가서 거기에 예들을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 또는 프리랜서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수입들이 있는 사람들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고용해주는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업자 직원으로서의 자율성은 많이 줘서 스스로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어떤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어떤 지원 또는 그 네트워크의 지원
또는 어떤 같이 한다는 어떤 집단적 시너지의 지원, 뭐 이런 것을 이제 협동조합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계약 체결을 한다든가, 뭐 대금을 회수한다든가,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한다든가, 세금 처리를 한다든가, 뭐 회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협동조합이 나서서 계약도 하고, 어떤 신뢰성도 주어지고, 또 뭐 어떤 대출을 하거나 기타 등등 다른 어떤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도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이 하지만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사업하고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그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우리 최저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일정한 기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급의 정도와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의 정도를 우리는 고용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계약 맺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을 갖다가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용보험을 책정할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프리랜서마다 하시는 사람마다 자기의 수입량이, 매출량이 하는 사업 개발 단계나 기타 등등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정도의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은 상당한 양의 재정 지원이 필요로 한데, 그런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 지원도 현재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좀 활성화되거나 문을 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 가면서 이런 제도 개선들을 요구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일례로 대구 지역의 반반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분들은 청년들이 마술을 하는 협동조합이었거든요. 마술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거나 공연 기획을 하거나 한 수익을 가지고 수수료를 지거나 해서 사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몇 년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팅기면서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예들은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프리랜서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삶의 어떤 어려움도 조금 해소하고, 집단적 공동체적 그런 어떤 관계망도 형성하고 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이제 언론에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얘기 나올 때 대구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앞서 발제해 주신 이건희 위원장님하고 또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그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심재신 대표님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한 심재신 대표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심재신 대표님,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카페에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까 이건희 위원장님 발제 속에서 언급한 프리랜서이면서 개인 사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발제라 해야 되나, 토론에 좀 참석 요청을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이라 하니까 웃기는데 좀, 이런 삶을 살면서 그 고민했던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일단 그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방금 우정한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프리랜서들, 개인 사업자, 이제 자영업자로서 좀 힘든데, 이게 청년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래 자처한 이제 대구시가 너무나 좀, 너무 이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대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정도 참 고생하셨을 걸로 알지만은 좀 사전에 이제 예전부터 쏟아왔던 어떤 선전들과 이제 홍보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대처를 보였던 것 아닌가. 그래서 프리랜서들이나 이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또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먼저 설문조사라도 좀 하면 좋겠다고 제가 센터 차원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지원팀 활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정책과랑 같이 막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사업은 두말할 것 없고요. 설문조사도 이렇게 밀리는데 그래서 좀 일단 실행 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청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의 사업 실행 자체도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구현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다.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좀 많이 지쳤지 않나. 그래서 메인 포럼 발제하신 조영태 님도 청년들이 떠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좀 많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지원 안 해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좀 이런 힘든 상황에서 행정이 보여줄 수 있는 청년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오히려 더 이제 전화위복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 저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서 아까 사업 고용 협동조합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도 이번에 혼자서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생활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워크숍 기획이나 워크숍이나 어떤 행사들을 끝내고 나서 자료집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인터뷰 같은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훨씬 더 이제 일이 많아졌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생활 방역을 막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접촉을 줄이면서 이거는 제 업종의 어떤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거에 비해서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같은 비용에 비해서 일이 많아져서 같이 일할 동료를 구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동료를 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쓰면서도 내가 고용주인가? 피고용주인가? 아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인이나 이런 데 올려야 되는가?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그러면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를 찾으니까 크몽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이런 데에다 이제 올려야 되는가? 근데 거긴 또 단기 프로젝트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료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좀 이건희 위원장님이 좀 중심적으로 말씀하신 건 제도나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좀 동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프리랜서들은. 그리고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한다는 게 그냥 이제 고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찾는다기보다는 관계의 어떤 특수성, 근로기준법에 조금 이제 그걸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그 사람을 고용하고 일하는 어떤 일 시간, 업무 시간도 뭔가 지켜져야 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잖아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직종인가? 업종인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는 어렵더라도 한번 실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해보니까 저는 그냥 이번에 구한 동료랑 계약서를 쓰는 워크숍이 아니고 협약서를 쓰는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들끼리 뭔가 협약을 하면서 서로 이제 수익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를, 물론 지금까지 해온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오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그렇게 이제 느꼈고, 저는 사업 고용 협동조합보다는 기본소득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뭔가 어떤 특정 집단이나 활동가들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런 그런 지원 사업들보다도 대부분의 어떤 활동가나 그 프리랜서들이나 예술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기본적인 그 소득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충족이 되면 소비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고민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를 구할 때, 프리랜서들끼리 뭔가 협업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을 찾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고, 뭐, 제도나 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협약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재식 대표님은 먼저는 이제 이런 청년들의 어떤 고용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지자체의 노력 혹은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사업 고용 활동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또 동료 이런 관점에 대한 또 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라떼 토깽이님이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환기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당장에 이제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함으로써 4대 보험 제공하자라는 측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나아간다면 라떼 토깽이님처럼 전 국민이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만큼은 지급하게 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전 국민 뭐 사회보험을 넘어서 방금 신재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논의까지도 아무래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담론의 어떤 수준이 더 다양해지고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엔 질문을 또 유튜브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뭐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었을 때 조합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신재신 대표님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전통적인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또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한 분의 이제 프리랜서이신 방지민 선생님하고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꼭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우리 방지민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고민하신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럼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도 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프리랜서들을 이제 그 긴급 재난지원금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고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두류정수장에서 줄도 서고 막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결국 받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는 어디 매여 있지 않고 저희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회에서 쓰는 그 용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복잡해서 다 외우진 못했지만
여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월급을 받지 않고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단계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주체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제대로 된 용어 협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혼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아까 이건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나 제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했을 때 걱정되는 거는 일단 당사자가 정말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워낙 분야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분야의 당사자들, 주체자들 이야기를 많이 적용을 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드릴 말씀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의 묘미라고 하면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혼자 만약에 1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옆에 다른 능력을 가진 프리랜서랑 만나서 2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걸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허브, 플랫폼, 장소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오프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왔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면대면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통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나 행정 부분 못지않게 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단은 진짜 땅을 가진 그런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이 논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제 이중 공공기관 또 지역 공기업들하고도 수차례 미팅을 했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합이 설립된다면 지역 공기업들도 또 이중 공공기관들도 일정한 역할들을 좀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좀 함께 하시는 이제 그 달구글 커먼 그라운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달구글 커먼 그라운드 안에 이제 사회적 경제 분과가 같이 이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좀 참여하시겠다는 좀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대구 도시협동공사 이송환 주인님께서 달구글 커먼 그라운드가 어떤 조직인지 또 그 안에 사회적 경제 분과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담당자를 맡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공기업 4개 기관과 그리고 이전 기관, 주로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저희 9개 기관의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 4년째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의 분과는 저희 사회적 경제 분과를 포함해서 일자리 분과, 그리고 안전환경 분과, 그리고 혁신소통 분과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포럼에 저희 사회적 경제 분과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적 분과는 저희 한국감정원,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년간은 사회적 경제 분과에서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소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청년 사업 고용 협동조합이라는 또 의제를 발굴해서 같이 또 저희가 들어보고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여기 이제 회의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청년 고용 협동조합이 또
저희 지역 청년의 그런 일자리 문제에 또 많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달구글 크방구단 참여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대구 도시공사의 김민재 님도 오셨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의 고민과 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실제 이 사업교통조합이 어떤 형태의 조직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마 달구글 커먼그라운드의 이제 사회적 경제 분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올해 좀 연계를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좀 진행 상황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김미지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쭉 의제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이런 불안정한 이런 고용 상태에 있는 프리랜서분들의 이런 고용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뭐 예산이든 아니면은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1차적으로 그냥 이제 협동조합 설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협동조합이 좀 지속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조합원들이 각자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저희 사회적 경제 분과뿐만이 아니라 달구글 커먼그라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협동조합의 제품을 좀 우선적으로 구매를 먼저 시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널리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이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협동조합의 제품을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라고는 하기에는 명분이 조금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협동조합의 제품이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또 그런 경쟁력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지민 프리랜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하면서 제품의 질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욱더 좀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이게 형태로는 뭐 공공구매의 형태로든 혹은 뭐 혹시 잘 들리시나요?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예, 형태로는 뭐 구매의 형태로든 혹은 뭐 이렇게 뭐 후원 내지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제 방지민 선생님이나 이제 심재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어떤 관계 맺음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프리랜서 활동가 혹은 사실 이제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청년 의제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이기 위한 하나의 테이블을 통해서 사실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관계 맺음, 이걸 통해 그런 방식의 어떤 문제 해결을 같이 좀 찾아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직 이제 발언을 안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사실은 대표님 이제 말씀하실 때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어떤 지자체의 노력 혹은 제도적 어떤 기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성구 의회에 김두현 의원님께서 또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왔던 얘기 쭉 들으시면서 사실 오늘 이 토론 참여하시려고 이만큼이나 되는 자료를 미리 학습을 하시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이제 뭐 좀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변하고 있는 시대, 새로운 시대에 지역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환경의 마련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법을 찾아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저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법적 그런 프리랜서라든지 이 새로 생기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프리랜서 관련해서 이제 지원 조례가 아까 전에 2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새로 찾아보니까 4군데 정도 되네요. 전남, 경기도, 서울시도 있고 서울시 동작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예산의 운영의 그 규모라든지 이런 데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수성구 예산이 지금 3차 추경에 들어가면 아마 처음으로 1조가 넘을 것 같은데요. 2차 추경까지 8,500억 정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추경이 이제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편성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업고용협동조합에 대한 그 유길이 그 대표님의 그 발제를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가졌던 의미는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뭐 대출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신뢰도 그리고 제도적 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역할 이런 것들을 사업고용협동조합에서 해주는데 그러면은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떻게 돼? 부담을 안고 이제 가입할 것인가? 가입하는 과정에서의 드는 비용에 관한 부분을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가? 아니면은 별도의 지원, 아까 얘기했던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아까 프랑스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했는가? 라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지점이 있고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으로 사실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따도 별도로 청년 여성가족과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처음 시작되었고 청년을 위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 있어요.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라는 것이 있고 수성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지난해에 다 이래 제정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 청년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올해 작년 2년 동안 청년 동아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청년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수성구의 별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구 예산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공모사업, 정부 사업에 공모를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지난해 올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청년 일자리 또는 청정 정책과 관련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제로 토론하고 있는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도 조금 정책이 별도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갭이어 관련해서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업고용조합, 협동조합 관련해서 과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김종현 의원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수성구에서 기초 최초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동작구에서 먼저 만들어 버렸네요. 네. 네, 오늘 사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도적인 부분들. 실제로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직이 했을 때 어떤 것이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성향이 이제 담보되어야 대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이 사업고용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질문자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사무국에서 이메일로 기프트콘을 발송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포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신청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만족도 링크를 발송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청년 어떤 사회적 고용 혹은 사업고용조합의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의견들, 이야기를 토대로 실제 올해 의제 실행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8월 18일에 저희 이제 미스크라는 이제 단체랑 1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문제 정의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 오늘 뭐 참석해 주실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문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8월 21일에 의제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라는 전체 올해 실행하는 의제가 모이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때도 이런 형태로 줌으로 저희가 실행 가능한 어떤 계획들을 논의를 하고 유튜브로 또 시민들의 참여를 또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몇 차례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방안을 만들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가 한 9월쯤에는 2차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이때는 성과 지표를 함께 개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 사업고용조합 의제 실행을 위해서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협업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들을 좀 기대합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다음에는 밖에서 따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한 5초 정도 좀 손 들어주시면 그동안 인증샷을 찍는다고 합니다. 5초 정도만 좀 손을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5초만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사업고용조합 토론 마치고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